행복한 상상, 소보루의 꿈꾸는 동화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바로 전래동화 모음인데요. 과연 옛날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우리가 살지 않았던 그 세상 속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눈을 감고 목소리만 집중해 들으면서 여러분의 상상의 날개를 활짝 펼쳐주세요. 준비되셨나요? 그럼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제목, 팥죽 할머니와 호랑이. 옛날 어느 산골에 할머니가 살고 있었어요. 그 할머니는 팥죽을 아주 맛있게 쏜다고 소문이 나서 팥죽 할머니로 불렸죠. 따뜻한 햇볕이 내리쬐는 어느 봄날, 팥죽 할머니가 팥밭을 열심히 메고 있었는데 뒷산 어디선가 커다란 호랑이가 어슬렁거리며 내려왔어요. 할머니 가까이까지 온 호랑이는 할멈을 잡아먹겠다. 갑자기 호랑이가 할머니에게 입을 쫙 벌리며 달려들었어요. 놀란 할머니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벌벌 떨면서 말했어요. 아이고 호랑아, 제발 살려다오. 그 말에 호랑이도 슬그머니 미안한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럼 나랑 반매기 시합하자. 내가 이기면 할멈을 잡아먹고 할멈이 이기면 안 잡아먹지. 그래서 엉겁결에 할머니는 호랑이와 반매기 시합을 하게 되었어요. 할머니는 밭고랑에 쪼그리고 앉아서 호미로 아이고 하면서 힘겹게 밭을 매는데 호랑이는 큰 발톱으로 눈 깜짝할 사이에 잡초를 한 포기도 없이 한 고랑을 다 메어버렸지 뭐예요? 그러고는 의기양양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이겼으니 이제 할멈을 잡아먹겠다. 할머니는 울먹이며 말했어요. 아이고 호랑아, 날 잡아먹기 전에 내 소원 한 가지만 들어주렴. 애원하며 할머니는 간청했죠. 그러자 잠시 생각에 빠진 호랑이는 소원? 할머니, 소원이 뭔데? 내가 이 팥을 다 키워서 마지막으로 팥죽을 쓸 수 있도록 해줘. 동짓날 팥죽이나 마지막으로 쑤어 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 제발 잡아먹으렴. 호랑이가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게 더 좋을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할머니 팥죽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맛있기로 유명했거든요. 속으로 호랑이는 그래? 그럼 팥죽 쏘서 팥죽도 먹고 할머니도 먹지 뭐. 생각하며 알았어 할머니, 내가 동짓날 다시 올게. 팥죽 대신 맛있게 쏘놔. 호랑이는 인심을 쓰는 척 말하고는 입맛을 쩝쩝 다시며 사라졌어요. 쌀쌀한 바람에 낙엽이 지고 어느새 눈이 펑펑 내리는 겨울이 되었어요. 동짓날 할머니는 아침부터 팥죽을 쓰며 하염없이 한숨을 쉬었어요. 이리 한번 저리 한번 팥죽을 휘휘 젓는데 할머니 눈가에 눈물이 고이면서 이내 흐느끼기 시작했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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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오늘 죽는구나. 팥죽이 팔팔 끓는 가마솥에 할머니 눈물이 뚝뚝 떨어졌지요. 그때 파리가 앵앵 날며 나타나 할머니에게 물었어요. 할머니, 할머니 왜 울어? 아이고, 이제 곧 호랑이가 나를 잡아먹으러 올 거란다. 네? 그럼 할머니, 나 팥죽 한 그릇만 줘. 호랑이가 못 잡아먹도록 내가 도와줄게. 할머니는 파리에게 팥죽 한 그릇을 주었어요. 파리는 팥죽을 쪽쪽 맛있게 먹더니 방으로 날아가 천장에 찰싹 달라붙었어요. 아이고, 파리가 어찌 호랑이를 막을 수가 있겠느냐 말이다. 할머니는 한숨을 길게 내쉬며 훌쩍였어요. 그때 알밤이 대굴대굴 굴러와 물었어요. 할머니, 왜 울어? 오늘 밤에 호랑이가 나를 잡아먹으러 오는데 그게 너무 무섭고 슬퍼서 운단다. 팥죽 한 그릇만 주면 내가 호랑이가 못 잡아먹게 도와줄게. 할머니는 알밤에게 팥죽 한 그릇을 주었어. 알밤은 팥죽을 할짝할짝 맛있게 먹고는 부엌 아궁이 재 속으로 쑥 들어갔어요. 아이고, 알밤이 무슨 죄로 호랑이를 막을 거나. 할머니는 꺼이꺼이 소리내어 엉엉 울었어요. 그때 자라가 엉금엉금 기어오고 송곳이 콩콩콩콩 뛰어왔어요. 할머니, 왜 그렇게 슬피 우는 거야? 좀 있으면 호랑이가 나를 잡아먹으러 온단다. 그래서 속을 퍼서 울고 있지. 팥죽 한 그릇 주면 우리가 못 잡아먹게 해줄게요. 할머니는 자라와 송곳에게 팥죽 한 그릇씩을 내주었어요. 자라는 팥죽 한 그릇을 다 먹고는 물동이 속으로 풍덩. 송곳은 부엌 바닥에 꼿꼿이 서 있었어요. 날이 어둑어둑해지고 호랑이가 올 시간이 가까워졌어요. 할머니는 생각할수록 무섭고 억울해서 땅을 치며 통곡했어요. 할머니, 무슨 일이야? 쇠똥이 철벅철벅, 멍석이 꿀렁꿀렁 다가와 물었지요. 아이고, 이제 곧 호랑이가 나를 잡아먹으러 온단다. 할머니, 호랑이 걱정은 그만하고 우리가 도와줄 테니 팥죽 한 그릇 줄라오? 할머니는 쇠똥한테도 멍석한테도 팥죽을 한 그릇씩 그득 담아주었어요. 쇠똥은 팥죽을 홀홀 먹고는 살인문 앞에 철퍼덕 엎드리고, 멍석은 팥죽을 낼름 먹고는 마당에 나가 벌러덩 드러 누웠어요. 아이고, 쇠똥과 멍석이 무슨 수로 호랑이를 막을까나? 할머니가 눈물 콧물을 흘리며 서럽게 울자 지게가 콩콩 걸어와서 물었어요. 할멈, 왜 그렇게 서럽게 울어? 아이, 호랑이가 나를 잡아먹으러 온다니 꼼짝없이 죽게 생겼지 뭐니. 아, 그깟 호랑이 올 테면 와보라지. 할멈, 나 그 팥죽
한 그릇만 줘. 내가 도와줄게. 지게는 할머니가 준 팥죽을 배불리 먹고 마당 한 구석에 버티고 서 있었어. 달이 뜨고 깜깜한 깊은 밤이 되었어요. 호랑이는 군침을 꼴깍꼴깍 삼키며 할머니가 있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할멈, 잊지 않았겠지? 팥죽은 어디 잘 쑤셨나? 근데 바로 그때 파리가 앵앵 날아올라서 빠른 날갯짓으로 호롱불을 훅 꺼버렸어요. 호랑이는 깜깜해서 아무것도 볼 수 없었지요. 아유, 깜깜해. 할멈, 불은 왜 꺼? 불 좀 빨리 켜봐. 그러자 바들바들 떨고 있던 할머니가 얘기했어요. 아휴, 난 이제 기운도 없고 눈도 침침해 보이지도 않어. 아쉬운 네가 부엌 아궁이로 가서 불씨를 가져다 붙이든지. 성큼성큼 호랑이는 불씨를 가지러 부엌으로 가서 아궁이를 이리저리 뒤적였죠. 뭐야, 뜨거워. 아궁이 재 속에 숨어있던 알밤이 탁 튀어나와서 호랑이의 눈을 냅다 후려쳤어요. 아이고, 내 눈. 할멈, 큰일 났네. 호랑이 죽네, 죽어. 내 눈 살려. 눈술 아려 죽겠다고. 호랑이는 눈을 쥐고 대굴대굴 굴렀어요. 눈에서 불이 나는 것처럼 뜨겁고 화끈거렸죠. 저런. 그럼 항아리에 물로 눈을 씻으렴. 아이고, 물 어딨어, 물. 호랑이는 눈을 씻으려고 항아리에 손을 넣었어요. 그러자 항아리 안에 숨어있던 자라가 호랑이의 손을 덥석 깨물었어요. 아이고, 내 손. 호랑이는 너무 아파서 그만 펄쩍 뛰어올랐어요. 알밤으로 맞은 눈은 아픈 것도 아니었죠. 자라에게 물린 손이 잘려나가는 것만 같은 고통이었어요. 호랑이는 이리 펄쩍 저리 펄쩍 날뛰다가 뒤로 벌렁 넘어졌지요. 그때 꼿꼿이 서 있던 송곳이 뛰어와 호랑이의 엉덩이를 푹 찔렀어요. 호랑이 죽네. 간신히 마당으로 빠져나온 호랑이는 살인문 앞에 엎드린 쇠똥을 밟고 말았어요. 순간 미끄덩하더니 마당 한가운데 드러누운 멍석 위로 퍽 쓰러졌어요. 멍석이 기다리고 있던 것도 모른 채 말이죠. 멍석은 호랑이를 둘둘 말아서 꼼짝 못하게 꽉 잡아놓았어요. 그때 지게가 뒤뚱뒤뚱 걸어와 호랑이를 척 짊어졌어요. 그러고는 쿵쿵쿵쿵 호랑이를 지고 강가로 가서 강물 속에 던져버렸어요. 으라차차, 맛 좀 봐라. 퉁덕. 시퍼런 강물 위로 멍석이 몸을 쫙 폈어요. 호랑이 살려. 그렇게 친구들 덕분에 목숨을 건진 할머니는 그때부터 해마다 동짓날이면 팥죽을 끓여서 여럿이 나누어 먹으며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오늘은 나눔과 협동의 정신이 담긴 옛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았어요. 팥죽 할머니는 호랑이한테 잡아먹힐 뻔했지만 친구들이 도와줘서 다행히 살아날 수 있었어요. 보잘것없는 작은 존재지만 서로 가진 작은 힘을
한마음 한뜻으로 똘똘 뭉치니까 어때요? 무서운 호랑이도 거뜬히 물리칠 수 있었죠? 할머니를 지켜주겠다며 팥죽을 달라던 친구들. 정말 할머니는 자기를 지켜줄 거라는 확신이 있어서 팥죽을 주었을까요? 아니면 자기의 마지막 선물이라는 의미로 원하는 모두에게 자신이 줄 수 있는 것 모든 것을 내어 주었을까요? 어쩌면 그 선한 마음과 나눔으로 할머니가 받은 상은 아니었을까요? 제목 방귀 시합. 옛날 어느 고을 윗마을에 엄청난 방귀쟁이 아저씨가 살고 있었어요. 한번 방귀를 뀌었다 하면 어찌나 세게 방귀를 뀌는지 곧 방귀가 나가요. 라고 말을 하면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마을 사람들은 귀를 막고 방 안에 들어가 문고리를 잡고는 숨을 죽이곤 했어요. 방귀 뀌는 아저씨 옆에 있다가는 벌러덩 나자빠져 다치기가 십상이었거든요. 방귀 아저씨는 마을에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사람이었답니다. 숲에서 방귀 한 방이면 나무가 우지직 넘어가고, 냇가에서 방귀 한 방이면 물고기들이 튀어오르고, 과수원에서 방귀 한 방이면 사과나 배의 감들이 후두둑 떨어졌거든요. 마을에서 일손이 필요한 일이라면 언제든지 방귀쟁이 아저씨는 달려가서 일을 도왔어요. 한편 아랫마을에는 방귀쟁이 아주머니가 살고 있었어요. 아주머니의 방귀 또한 어찌나 요란한지 방귀 대포 나가요. 라고 말을 하면 마을 사람들은 소와 개, 가축들을 죄다 동여매고 살인문도 꽉꽉 닫은 채 귀를 막고 숨어서 방귀가 끝나길 학수고대하며 가슴 졸였죠. 아주머니도 마을을 대표하는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니일 내일 가리지 않고 방귀의 힘이 필요한 곳이라면 열일 제쳐두고 가서 방귀를 끼워대줬어요. 무거운 절구통을 방귀로 옮긴다거나 에쿠에쿠 나이가 먹은 어르신들을 구루마를 태우지 않아도 방귀 한 방에 집이나 장터, 목적지까지 날려 보내드렸죠. 하루는 방귀쟁이 아저씨가 낮잠을 늘어지게 자고 있는데 아랫마을 쪽에서 한 사람이 헐레벌떡 달려왔어요. 어휴 세상에. 태어나 저렇게 센 방귀를 내 눈으로 이 2번이나 보다니. 아랫마을 방귀쟁이 아줌마가 있는데 그 안악의 방귀는 소문대로 아주 그냥 엄청나구만 그려. 뭐? 아랫마을 방귀쟁이? 나보다 센 방귀를 낀단 말이여? 방귀쟁이 아저씨는 터무니없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잊어버리기로 했어요. 그런데 하루, 이틀 지날수록 너무나 궁금해지기 시작했죠. 참다 못한 방귀쟁이 아저씨는 방귀 잘 나오는 음식들을 죄다 챙겨 먹기로 했어요. 뜨끈뜨끈 맛있게 쪄진 고구마 한 소쿠리, 보슬보슬 갓 지어진 보리밥을 잔뜩 배 터지게 먹고는 아랫마을로 향했어요. 내 방귀보다 센 방귀가 있으려고. 없지. 그렇고 말고. 방귀쟁이 안악의 집 근처에 가니 구린내가 풍풍 풍겼어요. 오라, 이 집이구먼. 방귀쟁이 아저씨는 살인문을 박차고 들어갔어요. 여보시오,
윗마을 방귀쟁이 대장이 왔소. 어디 한번 나와나 보쇼. 근데 방귀쟁이 안악은 없고 웬 아이 하나가 혼자 집을 보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저 얘야, 어머니께 방귀를 겨루러 왔다고 전하거라. 윗마을 방귀쟁이 아저씨가 소리쳤어요. 네? 우리 어머니와 방귀를 겨룬다고요? 우리 어머니 방귀에 혼나기 싫으면 얼른 돌아가시는 게 좋을 거예요. 아이는 콧웃음을 치며 아저씨를 약을 올리고는 댕기머리를 뒤로 달랑달랑 내흔들며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어쭈? 저 콩알만한 녀석이 어른을 비웃어? 어디 맛 좀 봐라. 화가 난 아저씨는 부엌 문 앞에 엉덩이를 바짝 대고는 방귀를 뀌었어요. 그러자 아이는 한순간에 아궁이 속으로 쑥 들어가서 굴뚝으로 뿅 하고 튀어져 나온 게 아니겠어요? 아이는 엉엉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어요. 이 아이 또한 목소리 하면 온 마을을 뒤집어 놓을 정도의 우렁찬 소리통을 갖고 있었거든요. 어느샌가 그 소리에 깜짝 놀란 엄마가 방귀를 뿡뿡 끼며 한달음에 집으로 날아왔어요. 얘야, 우리 아기 왜 울고 있어? 어메메? 이 시커머진 옷과 네 얼굴은 이 뭐라니? 놀란 엄마가 얘기했어요. 아이는 있었던 일을 훌쩍이며 어머니께 일러 바쳤죠. 화가 머리 끝까지 난 엄마는 방귀 전투 준비에 돌입했어요. 나만큼이나 센 방귀를 가진 사람이 있다니 잘못하면 큰 코 다치겠어. 어디 두고 봐라. 내 오늘의 원수를 그대로 되갚아 주겠어. 집에 있던 고구마랑 고구마는 모두 찌고 마을을 돌며 보리밥과 고구마를 얻어 한 솥을 삶아 먹고 아주머니는 윗마을로 향했어요. 윗마을 초입에 들어서자 범상치 않은 구수한 방귀 냄새가 나기 시작했죠.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요 앞에 보이는 초가집이 방귀쟁이 아저씨 집이 분명했어요. 아주머니는 주먹을 불끈 쥐고 한복 치마를 끈으로 단단히 동여매고는 방귀쟁이의 집을 향해 뒤돌아 섰어요. 그러고는 젖먹던 힘까지 모아서 방귀를 뀌었죠. 그러자 집 안에 있던 장독대들이 와장창창창. 집을 지키고 있던 개가 휘리릭. 초가집 살인문이 와르르. 온 집안이 폭풍이 지나간 것 마냥 한바탕 난리가 났지 뭐예요. 엄청난 소리와 범상치 않은 냄새를 맡은 방귀쟁이 아저씨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어요. 둘은 서로 씩씩대며 서로를 노려보기 시작했죠. 좋아. 그렇게 나오시겠다 이거지. 그래요. 내 아들을 그렇게 만들어 놓다니 우리 한번 해보자고요. 서로를 날려버리겠다고 뒤를 돌아 엉덩이를 마주하고 힘을 잔뜩 모으고 돌아선 그때 마을 사람들이 다가와 말했어요. 아유, 제발 그러지 좀 말고 우리도 좀 삽시다. 그래요. 차라리 정정당당하게 한 방에 겨뤄보는 게 어때요? 이러다가는 우리 마을, 아랫마을 할 것 없이 모두가 쑥대밭이 될 게 뻔하다고요. 머쓱해진 두 사람은 한쪽에 크게 자리 잡고 있는 절구를 바라보았어요.
좋아. 그렇다면 내가 저 절구를 당신의 집으로 날려버리리다. 응? 그럼 서로 떨어지는 쪽이 지는 걸로 하면 그럼 어떻겠소? 좋아요. 그깟 절구 치고받는 게 아니라 내가 한 방에 그 집 안방에 당신 요강으로 꽂아드리지. 서로 겨루기를 약속하고 아주머니는 아랫마을 자기 집으로 향했어요. 드디어 방귀 시합이 시작되었어요. 집에 돌아온 아주머니는 두 팔을 걷어붙이고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화가 난 방귀쟁이 아저씨가 맛 좀 봐라 방귀를 뿡 뀌자 절구가 휙 날아갔어요. 아주머니도 이해질세라 휙 몸을 돌려 잔뜩 힘을 주고 한 방에 절구를 되받아쳤죠. 아저씨는 아주머니에게, 아주머니는 아저씨에게. 절구통이 내려오려고 하기만 하면 서로 있는 힘껏 뿡뿡 방귀를 뀌어댔답니다. 쉬지 않고 밤낮으로 하늘에는 휙휙 절구통이 날아다니고 땅 위에는 뿡뿡 방귀 소리가 온 동네를 울렸어요. 지친 두 사람은 어느덧 같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옳거니 나에게 오기 전에 마지막 힘을 끌어모아서 한 방에 미리 끝내버려야지. 이번에 오기만 해봐. 내가 절구 보이자마자 그냥 먼저 바로 날려버릴 테니까. 두 사람은 같은 생각으로 중간 지점에 서로 방귀를 쏘아대자 방귀를 맞은 절구통은 이리 가지도 저리 가지도 못하고 하늘 높이 붕 솟아올랐어요. 절구통은 구름을 뚫고 날고 또 날다가 마침내 절구통이 쿵 떨어졌어요. 바로 달나라 개수나무 아래에 콕 박혔지요. 그때부터 달나라 토끼들은 이 절구통에 쿵덕쿵쿵덕 방아를 찧었다고 해요. 쿵딱 쿵딱 쿵딱. 아우, 근데 왜 떡에서 방귀 냄새가 나는 것 같지? 하면서 말이에요. 오늘은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 방귀 시합을 들려드렸어요. 방귀 시합을 하던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을 먼저 하게 되었나요? 서로 내세울 게 없어서 어디 유치한 방귀 시합을 했을까 싶나요? 아니면 누가 이겼으면 좋겠다고 마음속으로 응원을 한 사람이 있나요? 우리는 때로 말도 안 되는 일로 가족 간에, 친구 간에 자존심 때문에 상대를 이겨버려야겠다고 생각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겼다고 생각되면 정말 기분이 좋으신가요? 그 순간 말고 시간이 좀 더 지나서 말이에요. 뭔가 마음이 찜찜해졌던 기억 있지 않을까요? 그런 마음을 한 번이라도 느끼셨다면 여러분은 참 좋은 사람이에요. 상대를 생각하는 마음을 나도 모르게 품고 있다는 것이니까요. 제목 혹부리 영감. 옛날 어느 작은 마을에 착한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어요. 턱 밑에 아주 커다란 혹이 하나 달려 있어서 혹부리 영감이라 불렸죠. 마을 어린이들은 혹부리 영감을 보며 놀려댔어요. 혹부리 영감님, 혹부리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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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씨가 좋은 영감님은 그저 어린아이들을 보며 웃었죠.
그 녀석들 참. 혹부리 영감은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이 혹만 없으면 목도 안 아프고 보기도 좋을 텐데. 그러던 어느 날 혹부리 영감이 나무를 하러 산에 갔어요. 굽이굽이 산을 넘고 냇가를 건너 점점 깊은 숲속으로 들어가 열심히 나무를 베었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새 날이 저물었지 뭐예요. 아이쿠 이런, 큰일 났네.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나무만 뱉고만 그려. 돌아가기엔 너무 멀리 와버렸네. 이를 어쩐담. 그때 마침 저 멀리 산기슭에 불빛이 깜빡이는 거를 발견했어요. 혹부리 영감은 반가워서 불이 나게 달려갔어요. 이보시오. 거기 누구 없어? 이보시오. 막상 가보니 아무도 살지 않는 빈집이었어요. 아무도 없네. 그렇다면 오늘은 여기서 쉬어야겠다. 할아버지는 이곳에서 긴 밤을 보내기로 하고 방바닥에 벌러덩 드러누웠어요. 잠을 청하려고 하는데 영 잠이 오질 않았어요. 어째 방안이 어두컴컴하고 으스스한 게 도깨비라도 나올 것 같네. 그럼 노래라도 불러야겠다. 영감은 목청껏 소리 높여 노래를 불렀어요. 달라달라 밝은 달아 이 태백이 놀던 달아 노래를 부르니 신이 나서 춤도 추었답니다. 얼씨구 좋다 지화자 좋다. 그런데 갑자기 도깨비들이 우르르 나타났어요. 어이구 깜짝이야. 도깨비를 보고 깜짝 놀란 혹부리 영감은 무서워서 벌벌 떨었어요. 대장 도깨비가 말했어요. 영감, 목소리가 정말 멋지군. 계속 노래를 부르시오. 노래를 부르시오 노래를. 놀란 혹부리 영감은 밤새 덜덜 떨며 노래를 불렀죠. 도깨비들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해가 뜰 때까지 덩실덩실 춤을 추었어요. 날이 밝자 신나게 놀던 도깨비들이 물었어요. 영감, 아름다운 노래는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오? 혹부리 영감이 말했어요. 노래야 이 목에서 나오는 것이죠. 대장 도깨비가 말했어요. 에이, 거짓말. 그 노래 주머니에서 노래가 나오는 거지? 깜짝 놀란 영감이 혹을 어루만지며 말했어요. 노래 주머니라니? 이건 그냥 혹인데요. 도깨비들이 말했어요. 거짓말. 도깨비들은 영감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대장 도깨비가 말했어요. 영감, 그러지 말고 그 노래 주머니를 우리에게 파시오. 혹부리 영감은 안 된다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그런데 도깨비들이 다짜고짜 달려들더니 혹을 뚝 떼어냈어요. 그러자 거짓말처럼 혹이 없어지고 얼굴이 가벼워졌어요. 그때 도깨비들이 방망이를 휘둘렀어요.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갑자기 방 안에 금은보화로 가득한 자루가 나타났어요. 대장 도깨비가 말했어요. 옛다, 노래 주머니까.
도깨비들은 혹부리 영감에게 금은 보화가 담긴 자루를 주고 혹을 가져갔어요. 혹부리 영감은 아주 신이 났어요. 이게 꿈이야 생시야? 살다 보니 나에게 이런 일이 다 있다니. 혹도 없어지고 나에게 금은 보화가 생기다니 얼씨구 좋다. 달아달아 밝은달아. 마을로 내려간 혹부리 영감은 큰 집도 사고 밭도 사고 논도 샀어요. 그리고 남은 돈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고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 이 소식은 금세 퍼져 멀리 사는 욕심쟁이 혹부리 황영감의 귀에까지 들어갔어요. 황영감은 부자로 살고 있었지만 욕심이 너무 많아 마을에서 자린고비로 유명한 할아버지였어요. 황영감이 말했어요. 뭐? 도깨비가 혹을 떼가고 보물도 줘서 부자가 됐다고? 이놈의 혹 나도 떼버리고 더 큰 부자가 돼야겠다. 욕심쟁이 황영감은 큰 부자가 되는 상상을 하며 불이 나게 산으로 향했어요. 소문을 듣고 산속 빈집으로 들어간 할아버지는 깜깜해질 때까지 기다렸어요. 도깨비야, 어서 나와서 내 혹도 떼고 금은 보아도 엄청 많이 줄였구나. 영감은 해가 저물자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노래를 부르며 도깨비를 기다렸어요. 새가 날아든다. 온갖 짭새가 날아든다. 그 순간 노랫소리를 들은 도깨비들이 나타났어요. 도깨비들은 황영감을 쳐다보며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신이 난 황영감은 아침이 될 때까지 더욱더 크게 노래를 부르고 춤도 췄어요. 해가 뜨자 대장 도깨비가 말했어요. 영감, 그 노래는 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거요? 혹부리 황영감이 말했어요. 그거야 물론 이 노래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멋진 노래 주머니랍니다. 황영감은 얼굴에 붙어있는 혹을 어루만지며 말했어요. 그러자 도깨비들은 잔뜩 화를 내며 말했어요. 우리가 한 번 속지 두 번 속을 줄 알고? 이 거짓말쟁이. 그렇게 멋진 노랫주머니 너나 가져라! 얘따 받아. 도깨비들은 가지고 있던 커다란 혹을 혹이 달려있는 황영감 반대쪽 얼굴에 척 붙였어요. 그러고는 가버렸어요. 욕심쟁이 황영감은 커다란 혹을 2개나 달고 마을로 내려갔어요. 아휴, 혹을 떼러 갔다가 혹을 묻히고 왔네. 마을로 내려온 황영감을 아이들이 보았어요. 황영감님, 혹 2개래요. 혹 2개래요. 혹 2개래요. 마을 사람들은 황영감을 놀리거나 손가락질을 했어요. 욕심쟁이 할아버지, 욕심 부리더니 벌 받았구만 그래. 그러게나 말이에요. 황영감은 평생 혹을 2개나 달고 살며 욕심 부린 것을 후회했답니다. 혹대로 왔다가 혹 붙였네.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바로 오늘의 이야기, 혹부리 영감을 통해 나온 이야기인데요. 착하고 정직한 혹부리 할아버지는 복을 받았지만 욕심부리고 거짓말을 한 황영감은 혹을 2개나 달고 살아야 하는 벌을 받게 되었죠. 우리는 때때로 욕심을 부리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특히 다른 사람의 가진 것이 내가 가진 것보다 더 커 보일 때 마냥 부럽거나 시기하고 질투난 기억들 있으신가요? 내가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같은 상황이라도 이렇게 오늘의 이야기처럼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답니다. 제목 금도끼 은도끼. 옛날 어느 깊고 깊은 산골 마을에 마음씨 착한 나무꾼이 살고 있었어요. 나무꾼은 홀로 계신 병든 어머니를 정성껏 모시며 살고 있었죠. 나무꾼은 무척 가난했어요. 가진 거라곤 낡은 쇠도끼 한 자루뿐이었는데 매일 아침 부지런히 산에 올라 열심히 나무를 해서 장에 내다 팔았어요. 그렇게 번 돈으로 어머니가 드실 약도 사고 보리쌀도 사고 가난했지만 매일매일 열심히 웃으며 살았답니다. 오늘도 나무꾼은 낡은 쇠도끼 하나를 소중히 지게에 얹고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나무를 하러 산에 올랐어요. 가자 산으로 가자. 어떤 나무를 베어볼까? 오늘은 좀 더 깊숙이 들어가 봐야겠다. 부지런했던 나무꾼은 동이 트자마자 일찍 집을 나선 까닭에 오늘은 좀 더 울창한 숲 안쪽으로 향했어요. 나무를 한 짐 해오면 그걸로 우리 어머니 그동안 못 해드렸던 맛있는 고깃국을 꼭 이번엔 해드려야지. 늙고 병든 어머니가 늘 걱정이었던 나무꾼의 효심은 누구도 따라갈 수 없었답니다. 어느덧 나무꾼은 연못가가 있는 울창한 소나무 숲에 다다랐어요. 와, 역시 길은 좀 멀어 처음 와보는 곳이지만 좋은 나무들이 많구나. 서두르길 잘했어. 산새들도 나무꾼을 반기듯 지지배배 지저귀고 향긋한 꽃향기도 그득했지요. 자, 그럼 나무를 한번 찍어볼까? 언제나 그랬듯 손에 침을 뱉어 도끼 자루를 꽉 두 손으로 쥐고 나무할 준비를 했어요.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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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꾼은 나무 밑동을 향해 도끼로 힘껏 나무를 찍었어요. 쉴 새 없이 도끼질이 이어진 탓에 땀방울이 옷깃을 적시고 이마와 손바닥까지 송글송글 땀이 났어요. 이 나무는 왜 이렇게 단단하지? 쉽지 않은걸? 이번엔 제발 좀 넘어가 주라.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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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꾼이 힘껏 도끼를 휘두르는데 세 번째 도끼질에 글쎄 도끼가 손에서 미끄러지며 옆에 있던 깊은 연못 속에 풍덩 빠져버렸어요. 내 도끼! 내 도끼! 이런 어째! 나무꾼은 세상을 다 잃은 듯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된 채 연못 속으로 사라진 도끼를 찾으려고 손으로는 물을 헤치고 눈물을 연신 훔쳐내며 도끼를 찾느라 여념이 없었어요. 하지만 도끼는 깊숙이 빠져서 보이지를 않았어요.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은 나무꾼은 목 놓아 울며
혼자 하소연을 했어요. 이런 하나밖에 없는 도끼를 잃어버렸으니 이제 뭘로 먹고 살아? 어머니 밥은? 어머니 약은? 어떻게 모신단 말이야? 나무꾼은 땅을 치며 한참 동안을 슬피 울었답니다. 낡은 쇠도끼였지만 가난한 나무꾼에게는 그 무엇보다 소중한 전 재산과 같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연못에서 하얀 연기가 뭉게뭉게 피어올랐어요. 놀란 나무꾼은 연기에 휩싸여 앞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무슨 일로 그리 슬피 우는 것이냐? 어디선가 힘있고 굵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서서히 하얀 연기가 거치면서 하얗고 긴 수염에 하얀 옷을 입고 긴 지팡이를 손에 쥔 노인이 눈에 들어왔지요. 누구십니까? 놀란 나무꾼은 놀라서 뒤로 벌러덩 낮아빠졌어요. 나는 이 산을 지키는 산신령이니라. 왜 그리 슬피 우는 것이냐고 물었다. 네. 제게는 하나뿐인 도끼가 있는데 제가 그만 실수로 이 연못에 빠뜨려서 건질 수가 없기에 이리 슬피 울었습니다. 잠시 기다리도록 하거라. 나무꾼의 말을 들은 산신령은 이 한마디를 남기고 연못 속으로 스르르 사라져 버렸어요. 잠시 뒤 산신령은 번쩍번쩍 황금빛이 나는 금도끼를 손에 들고 나타났어요. 이 도끼가 네 도끼냐? 아닙니다. 제 도끼는 그런 비싸고 귀한 도끼는 아닙니다요. 깜짝 놀란 나무꾼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손사래를 치며 말했어요. 그래, 그렇다면 잠시 기다리거라. 산신령은 또다시 연못 속으로 사라졌어요. 그렇게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산신령은 은빛으로 반짝반짝 빛이 나는 은도끼를 손에 들고 나타났어요. 이 도끼가 네 도끼냐? 아닙니다요. 저는 그저 한낱 가난한 나무꾼일 뿐입니다. 제 도끼는 닳고 다른 보잘것없는 쇠도끼입니다. 나무꾼은 체념한 듯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어요. 오호, 그래? 그렇다면 잠시 기다려보도록 하거라. 신령님은 또다시 연못 속으로 사라졌다가 이번에는 닳고 다른 쇠도끼를 손에 들고 나타났어요. 그렇다면 이 도끼가 네 도끼냐? 네, 맞습니다. 그 도끼가 제 도끼입니다. 신령님, 정말 감사합니다. 자신의 도끼를 찾은 나무꾼은 얼굴이 환해지며 뛸 듯이 기뻐했어요. 산신령은 이런 나무꾼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말했어요. 허허허, 참으로 정직한 젊은이로구나. 금도끼와 은도끼를 보고도 욕심을 내지 않다니. 네 마음이 참으로 기특하여 이 금도끼와 은도끼도 모두 내어줄 터이니 가지고 가도록 하거라.
산신령은 착한 나무꾼의 정직함에 감동을 해 쇠도끼뿐 아니라 금도끼와 은도끼도 모두 선물로 주고는 눈 깜짝할 사이에 연못 속으로 사라졌어요. 고맙습니다, 신령님. 감사합니다. 착한 나무꾼은 도끼를 모두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금도끼와 은도끼를 팔아 집도 사고 소도 샀어요. 큰 부자가 되었지만 나무꾼은 매일매일 전처럼 성실히 일하며 홀로 계신 어머니를 정성껏 모셨어요. 한편 마음 착한 나무꾼의 소문은 동네방네 아랫마을 윗마을 할 것 없이 온 마을에 퍼졌어요. 아랫마을에 사는 욕심 많은 나무꾼도 그 소문을 듣고 샘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랬단 말이지. 아휴, 부럽다 못해 약이 오르니까 슬슬 배가 아파 죽겠단 말이야. 그래, 안 되겠다. 장소를 알아내서 나도 한번 가봐야지. 욕심쟁이 나무꾼은 수소문 끝에 신령님을 보았다는 곳을 찾아 쇠도끼를 달랑 하나 챙겨 들고는 산을 향해 길을 떠났어요. 금도끼, 은도끼로 뭘 하지? 아, 기와집도 짓고 비단옷도 사고 산의 진미 온갖 귀한 음식은 다 사서 먹어봐야겠다. 욕심쟁이 나무꾼은 금도끼, 은도끼 생각에 발걸음이 가벼워 한달음에 연못가에 다다랐어요. 아, 여기란 말이지. 욕심쟁이 나무꾼은 도끼로 나무를 몇 번 찍는 척 소리만 내고는 일부러 도끼를 연못 속에 퐁당 던져버렸어요. 어이쿠, 내 도끼. 이를 어쩌나, 이를 어째. 아이고. 욕심 많은 나무꾼은 억지로 엉엉 소리내어 우는 척 신용을 하였어요. 눈물이 나지 않자 연못에 손을 담가 눈가에 찍어 바르고는 또다시 엉엉 더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자 정말 산신령이 연못 속에서 스르르 나타나는 게 아니겠어요?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네, 저는 저 아랫마을에 사는 나무꾼인데 실수로 도끼를 연못 속에 빠뜨렸지 뭡니까요? 잠시 기다리도록 하거라. 나무꾼의 말을 들은 산신령은 연못 속으로 스르르 사라졌다가 번쩍번쩍 황금빛으로 빛이 나는 금도끼와 반짝반짝 윤이 나는 은도끼, 그리고 낡은 쇠도끼를 모두 들고 나타났어요. 이 도끼 중에 어느 것이 너의 도끼더냐? 욕심쟁이 나무꾼은 너무 기뻐서 입이 쩍 벌어졌어요. 네, 제 겁니다. 그 도끼, 저 도끼, 모두 제가 실수로 빠뜨린 저의 도끼들이 맞습니다요. 욕심쟁이 나무꾼은 신이 나서 입이 귀까지 찢어진 채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어요. 네, 이놈! 감히 나를 속이려 들다니 썩 물러가도록 하거라. 산신령이 불같이 화를 내자 온 산이 쩌렁쩌렁 울리고
연못이 휘몰아쳤어요. 깜짝 놀라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욕심쟁이 나무꾼은 허둥지둥 걸음아 나 살려라. 뒤도 한번 돌아보지 않고 도망치기 바빴죠. 욕심 많은 나무꾼은 금도끼, 은도끼를 손에 쥘 부푼 꿈을 안고 산에 올랐지만 결국 자신의 도끼마저 잃어버린 채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답니다. 자기 도끼에 자기 발등 찍힌다는 말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바로 오늘 이야기 욕심쟁이 나무꾼처럼 자기 꾀에 자기가 당하게 되었을 때를 나타내는 표현인데요. 우리도 살면서 많은 유혹 속에 빠져들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가진 만큼 나도 꼭 그만큼이나 그 이상을 가지고 싶은 욕심. 우리가 이 수많은 유혹 속에서 나쁜 욕심이 내 안에서 생겨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 착한 나무꾼은 내 것이 아닌 다른 좋은 것을 탐하지 않는 마음과 사실만을 말하는 정직한 품성을 보여주었는데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사실보다 거짓을 바랬을 때 당장은 이득을 보는 것 같지만 결국 거짓은 오래 가지 못하고 드러나게 되는 법이랍니다. 내가 오늘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나무꾼이었다면 신령님께 과연 어떤 답을 하였을까요? 누가 보지 않았는데 큰 돈을 주었다면요? 나는 과연 욕심내지 않고 정직할 수 있을까요? 오늘 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며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어떤 결정이든 나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결정, 양심에 찔리지 않는 결정이라면 답이 될까요?